안녕하십니까, 염가도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로또 복권을 좀 더 쉽게 1등을 맞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날 저녁 8시 40분경에 추첨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45개 번호에서 6개 번호를 적중하면 1등에 당첨됩니다. 2020년도 11월 14일 날 저녁 8시 40분에 937회 로또 복권 번호를 당첨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첨 번호는 2번, 10번, 13번, 22번, 29번, 40번, 보너스 번호가 26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첨자는 이번은 11명 나와서 당첨 금액은 한 20억,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달한답니다. 그런데 이 당첨된 번호 6개와 그리고 이 보너스 번호가 필자가 알려준 이 주역 숫자 조합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3월 A, 1을 B, 5를 C, 8을 D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당첨 번호 2번은 A-B, 즉 3-2라면은 2가 나오고, 두 번째 당첨 번호 10번은 여기 10번은 BC에다가 C를 마이너스하면, 즉 15-5를 하면은 이게 1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첨번호 13번은 C 플러스 D, 즉 5 플러스 8 하면은 1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첨번호는 22번인데 AB에다가 ABC를 마이너스 하면은, 즉 31에다가 3, 1, 5를 마이너스 하면은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첨번호 29번은 AB에다가 A를 빼고 B를 플러스 하면은, 즉 31 마이너스 3 하면 28이죠. 28에다가 2를 플러스 하면은 2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당첨번호 40번은 C하고 D하고 곱하면 5, 8에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번호는 26번인데 26번은 AB에다가 C를 마이너스 하면은 즉 31 마이너스 5 하면은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첨된 번호 6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숫자를 갖고 참 조합을 좀 잘 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기회가 또 올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2020년도 11월 다음 주 토요일 날 21일 날 이때는 938회 복권 추첨일입니다. 이때 주역 숫자는 3267입니다. 3267이니까 이 숫자를 이런 방법으로 잘 조합을 해서 한번 1등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타고난 운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운이 좋아지려면 이름도 좋아져야지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옵니다. 한번 장명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자는 한 28년 동안에 92년부터 장명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장명도 해가고 또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파동으로 저주는 게 있고, 주역으로 저주는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저주는 것은 내가 타고난 운이다가 오행이 모질한 걸 보완해주고 한자 획수를 길수를 맞춰주고 이렇게 저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적중률이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인터넷이나 뭐 철학관 같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무속인들한테 이렇게 이름을 치는데 하여튼 뭐 효과는 조금 보지만은 크게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은 부를 때 그 진동으로 저주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하면은 그 자기가 태어난 연도가 있고 띠가 있는데 그 파동으로 이게 계산해서 나오는 방법인데, 요거는 대학교 사회교원에서도 지금 거의 한 20년째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지금 방송을 많이 나와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통계를 내봤는데 뭐 한 70% 정도가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이 나쁜 이름들은 본인이 노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주요 초시형님을 맞추는 법인데 이거는 상당히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왕이 지려면은 1번, 2번, 3번을 다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 혹시 성인들도 이 이름이 나빠서 좀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참조를 해서 요 세 가지를 다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좀 설명을 해보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오행으로 따집니다.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갖고 오행으로 따지는데, 여기 보면 목하고 화하고 토하고 금하고 수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골고루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천간이라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지 태어난 그 띠를 보면 이렇게 1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 묘, 근데 인묘는 목에 해당되고, 사오는 요게 화로 해당되고, 진술, 충미는 토에 해당되고, 신유는 금이 되고, 해자는 요게 수가 됩니다. 요거는 그 태어날 때 지지로 따지는 건데 이게 띠로도 해당됩니다. 이게 띠,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띠, 사는 뱀, 말, 여기 용띠, 용, 요거는 개, 요거는 소, 요거는 양, 요거는 원숭이, 닭, 돼지, 쥐띠. 그래서 이게 그 오행이 좀 골고루 들어가는 게 좋은데 요거를 그 만세력 책 보고 자기 태어난 연월일치를 따지는데 이건 좀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새는 스마트폰에서 하늘 동화뱀 만세력을 놓고 생년월일 일시만 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뜨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 번 내가 이게 유튜브로 불렸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오행을 내가 이제 화가 많으면은 수를 좀 보완해주고, 금이 많으면 목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물이 많으면 수가 많으면 이 화를 보완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상당히 내가 좋아집니다. 그걸 그래서 이름에다가 그걸 넣어줘야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한자 획수를 길수로 맞추는데, 한자 획수는 그 예를 들어 홍길동 할 때 그 한자 획수로 이게 다 더해서 원형 이정으로 맞춰서 그 숫자가 길수로 맞춰주는 건데, 이게 이제 작용은 돼도 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하게 작용을 해서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장명이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 태어난 애기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주를 보면은 그 아기의 그 특성에 따라서 잠자는 방향이나 옷 색깔 이런 걸 잘 맞춰 주어도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그게. 그리고 보통 장명은 이제 철학관 인터넷 뭐 이렇게 부르기 좋고 한자 획수로 이렇게 맞춰서 이름을 주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기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이렇게 봐서 태어난 그 오행 모질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태어난 연도 띠를 맞춰갖고 파동으로 이렇게 좀 맞춰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역을 시초를 뽑아가지고 그 주역 시초 내용이 좋은 걸로 해줘야지 상당히 그게 도움이 갑니다. 이 주역으로 맞춰주는 이름들이 상당히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장명하는 거는 나중에 좀 다시 따로 유튜브에다가 상세히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좀 자세한 거는 그때 유튜브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게 보통 사주라고 그러죠.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태어나면 그 태어난 연, 월, 일, 시 자기 사주에다가 모질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좀 어려운 거는 나쁜 거는 좀 이렇게 피하고 보완하고 좋은 거는 더 발전시키는 것이 그 보완되는 것이 그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잠자는 방향이나 옷 색깔을 거기에 맞춰 갖고 잘 대비를 해주면 많이 좋아지니까 참조하시고,
필자가 나중에 그 세부적인 거는 또 따로 유튜브에다 올려 놓은 게 있었는데 이미 날짜가 오래돼서 지금 삭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 이름도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다 맞춰주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댓글에다 올려놓으면은 제가 좀 궁금한 거를 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또 장면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해놓고 또 생일월일 연월일 시를 거기다 주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마치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려겠네요. 여기 한번 일화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소강절 선생의 이게 이제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인터넷 떠 있는데 이제 소강절 선생의 일화인데, 소강절 선생은 이분이 중국의 북송 때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면서도 이제 그 주역이 이제 대가인데, 이런 예언서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9대 손자까지도 미래를 미리 다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주역 그 하락기수라든가 주역 그 원리 갖고 다 맞췄는데, 이걸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 인터넷에 이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강 선생이 결혼할 때 첫날 밤을 치우고 나서 자기들 그 후손들 운을 봤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상당히 대학자면서도 어떤 성경 지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후손들이 다 부귀영화를 잘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9대 손자가 역적이로 몰려온 게, 그게 이제 그러면은 한 300년 정도 후가 되겠죠. 그때 9대 손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역적으로 몰려 죽을 그런 위기에 됐다는 것을 얘기를 했답니다. 소강절 선생이.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유언장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한테 대대로 이렇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집안의 후손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꼭 그때 그 유언장을 뜯어봐라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9대 손자 왔을 때 실제로 그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처지가 되었고, 그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준 걸 뜯어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게 구여 암양사, 화락 구대손 이렇게 이제 거시기 써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그 지금 같은 거는 뭐 법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갖다 줬는데 그분이 이거를 이제 대학자가 준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받을 수가 없어갖고 그 마당에 나와서 그걸 받으려고 보니까 그때 그 집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당신이 대들보에 깔려 죽을 운이 있어갖고 내가 살려줬으니까 우리 손자를 좀 구해줘라 라고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강절 선생이 그 당시 때 법무부 장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다시 재조사해서 무혐의로 이렇게 내줬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주역으로 보는 방법 뭐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로 이렇게 이 미리 앞뒤를 알 수 있다는 이게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지로 보시고 이름도 그런 근거에 맞춰갖고 이름을 지어야지 상당히 효과도 보고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감상을 하겠습니다. 문인화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